선관위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상위 5개 업체가 선관위 수의계약의 절반을 독점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뜨죠. 자, 제가 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가독성이 좀 높도록 그리고 저작권 문제를 피해갑니다. 네, 요즘 저작권 시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만든 디자인한 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지금 상위 5개 업체가 선관위 수의계약을 절반을 독점한대요. 절반. 참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어제 오후부터 사실 그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세요. 온도를 한 1, 2도만 낮춰주세요. 네, 뭐 디자인 괜찮죠? 이렇게 갑니다. 상위 5개 업체가 선관위 수의계약 절반을 독점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주진우 의원이 이제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참 국회의원들이 이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권한이자 무기죠. 이걸 잘 활용하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 상위 5개 업체 선관위 수의계약 절반 독점. 이 부분 그래픽을 좀 계속 노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지금 5년간 그 수의계약 규모를 분석해 봤더니 5개 업체가 이 수의계약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계약 금액이 1185억 원입니다. 1185억 원. 그러니까 전체 수의계약 규모가 2400억 원인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이 1185억 원을 5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 뭔가 냄새 나죠. 네? 자, 그런데 계약을 어떤 걸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어제 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완의 그 수개표 현장에 기계 있습니까? 개표기 기계 샥샥샥샥샥샥샥 카운팅하는 기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누가 하느냐? 사람이 다 합니다. 사람이. 즉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 용지를 투표 끝났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그걸 끄집어내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딱 이 투표 용지를 끄집어내서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칠판에 적어요. 발을 정자로 5개씩, 이렇게 5개씩 적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투표 용지를 받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선관위의 수의계약을 절반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뭐냐? 제조업체가 어떤 제조업체냐? 전부 이겁니다.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보안, 선거 시스템 관련 업체. 여기 보면은 통신 관련 업체가 34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통신,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가 336억 원, IT 서비스 업체가 204억 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고 정확성입니다. 신속성과 효율성은 그 다음 문제예요. 선거 투개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정확성입니다. 신속성, 효율성은 그 다음 문제라니까. 지금 중앙선관위가 선거 투개표 사무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컴퓨터, 모니터, 투개표, 분류기 막 이런 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의계약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느냐?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기계를 아무리 갖다 놔도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 5개 업체 선관위 수의 계약이 이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24건의 수의 계약을 맺었고 24건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총 계약 규모는 3억 8천만 원인데 건당 평균 계약 금액이 1,600만 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수의 계약을 피하려면 건당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여성이 대표 이사인 것은 5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딱 나오죠, 답이. 수의 계약하면 아이 문제된다. 5천만 원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CEO 같은 경우는 일반은 2천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3억 8천만 원 땡긴 이 업체 건당 평균 계약 금액이 1,600만 원. 딱 나오죠, 답이. 2천만 원 넘지 않게 1,600에서 한 1,800 사이에 이렇게 건당 쪼개기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쪼개기 계약. 그래서 수의 계약 한다. 다 피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 올려주세요. 네. 서울, 부산, 선관위 같은 경우에, 수상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 자, 먼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대구시 선관위는 인쇄용지를 대구에 있는 인쇄업체에 맡깁니다. 그래서 한 장당 인쇄 가격이 35원으로 제일 쌉니다. 그런데 부산시 선관위는 그 인쇄용지를 어디에다 맡긴다? 부산 중앙동에 있는 인쇄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어떤 인쇄업체에 맡긴다. 운송료만 500만 원이 넘게 든다. 서울시 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저 350km 떨어진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에 인쇄를 맡긴다. 왜? 거기하고 왜 수의 계약을 하죠? 이상하죠, 이거?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수상하다 이거예요. 수상해.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를 했다 이거예요. 권익위원회요. 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가 왜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느냐 이거예요. 총 18회에 걸쳐서 전남 나주에 있는 업체에게 5억 5천만 원치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죠. 어마어마한 규모. 1년에 5억 5천만 원 수의계약 체결했다. 경쟁 입찰도 아니고. 부산 선관위는 왜 성남에 있는 인쇄소까지 갔을까? 주진우 의원실이 제공한 그 선관위가 원거리에 있는 수의계약 업체 쭉 분석한 표를 보면은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소에 인쇄물을 쫙 하는데 2025년, 2026년 이 분석한 걸 보면 5억 4,900만 원어치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뭐 건당 보면 5,300도 있고 2,400도 있고 1,80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300km 이상 떨어진 전라남도 나주 그리고 부산시 선관위는 경기도 성남 업체에 왜 몰아줄까? 이건 리베이트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리베이트 아십니까? 리베이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 콩고물, 리베이트, 그거 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자, 그런데 물건들이 보면 그 인쇄도 있지만은 선관위 상위 5개 업체, 수의계약한 업체가 어떤 물건을 그러면 구매를 하느냐? 대부분 다 컴퓨터 관련, 뭐 전산 장비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선거 투개표 사무를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한다, 이게 기계에. 기계는 입력 오류 나면은 그거 다 그냥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일단 수개표하면은 다 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실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니까 재선거를 하고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하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딱 보면 답이 나오죠, 답이. 자, 그런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이거 내려주시고, 그 외에도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지문 인식기, 이거 어제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고, 아니, 지문 인식기가 본인, 이게 홍길동인지 홍길순인지 지문 인식기인데, 지문 인식이 안 돼요. 예? 그럼 이거 왜 쓰냐? 이랬더니, 이 투표 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하는. 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지문 인식기라고 발주해놓고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럼 그거는 모나미 볼펜으로 체크하면 되거든요. 홍길순 왔습니다. 체크. 홍길동 왔습니다. 체크. 지문 인식기가 왜 필요하냐. 이게 수백억짜리가. 이런 식으로 국민 혈세를 펑펑 써도 되냐 이거예요. 응? 물어봤어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투표지 분류기도 오류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자, 그럼 다음 저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전직 선관위원장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최종 개표 결과 입력, 그러니까 최종 개표 결과 하잖아요. 홍길동, 홍길순 몇 표, 뭐 500표, 300표 나오잖아요. 그거 입력하는 사람은 선관위 직원 달랑 한 명뿐이다. 검증할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전직 선관위원장이 폭로한 거예요.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손종학 교수라는 사람인데 충남대 로스쿨 교수. 과거 경기도 오산시 선관위원장 역임. 그런데 최종 개표 상황표를 선관위 서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걸 컴퓨터로 입력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관위 직원 달랑 한 명뿐이다. 그리고 여야 참관인이 입회할 수가 없다. 참관인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이 눈먼 1분 동안 직원의 단순 실수, 이게 입력 오류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전산 조작이거든요. 악의적인 조작이 일어나도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 대만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지를 넣었습니다. 자, 투표 끝났습니다. 자, 개표합니다. 이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여줘요. 그 영상에 보면. 자, 이렇게 한다. 그거 혹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타이완에서 개표하는 그 현장 영상. 예. 그거 좋네요. 예. 혹시 뭐 동영상이 있으면 더 좋고 사진이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자, 이 넣었다. 개표한다. 꺼낸다. 투표지 꺼낸다.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쫙. 1번 홍길동, 2번 홍길순 보여줍니다. 저기 나오죠? 그죠? 저기 보면은 투표함에서 투표 용지를 꺼내는 사람 있죠. 앞에 남성 안경 낀 사람.
근데 그 앞에서 한 다른 안경 낀 남성이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홍길동입니다. 2번 홍길순입니다. 보여주죠. 그럼 저 뒤에 있는 여성이 칠판에다 씁니다. 그거를. 발을 정자를 이렇게 5명씩 묶어서. 옆에 마스크 쓰고 있는 여성 두 분은 그 표를 받아서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이렇게 하죠. 자, 오른편에 서 있는 남자분, 그리고 저 이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쪽에 뒤편에 있는 분들은, 펜스 뒤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뭐 등등등 나와서 개표 참관인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까? 아니면은 개표기 뭐 오류도 나는 개표기 따르르르 해가지고 카운팅해서 선관위 직원 혼자 달랑 앉아서 입력하는, 이게 정확합니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디가 더 취약하겠냐 이거예요. 한국이 더 취약한 거지, 한국이. 예?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 과정은 이 결정적인 이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력하는 선관위 직원이 피로 상태에서 실수를 하거나 입력 오류,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고 수치를 조작하더라도 잡아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 나오는 타이완식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무슨 수의 계약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전자 그 개표기 도르르르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 한 명이 앉아서 탁 넣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타이완 이게 정확한 거지. 그래서 지금 잠실 국민항쟁 현장에서 나오는 저 여론, 당일 투표 수개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론이. 응? 직접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응?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난 10년 동안 2014년 사전투표하고 나서 계속 선거 끝나면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근데 드디어 이번에 터진 거지. 긴 꼬리가 잡힌 거지.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어요. 타이완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타이완식으로. 타이완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컴퓨터 업체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력한 TSMC라는 회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 타이완이 뭐 할 일 없어도 종이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 다 보여주고 이러는 줄 아세요? 뭐 K보팅 전자개표기 따닥따닥 이렇게 안 하고 왜 일일이 손으로 셀까? 왜? 저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 선거의 투명성,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신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투개표 사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표 손으로 세자. 시간이 1시간, 한두 시간 더 걸리겠지. 하지만 전산 장비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해킹 당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 해킹할 수도 있잖아요. 해커들 뿌려가지고. 그럼 내가 500개로 입력했는데 갑자기 이게 1000개 되네? 이러면 곤란해진다 이거지. 그 이야기를 지금 전직 선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개표 새벽은 뭐 한 6시까지 해도 된다 이거예요. 수당 주면 되니까. 정확하게 하자는 게 정확하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빨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뭘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는 정확하게 써야지. 투표 숫자를. 전 선관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할 말 다 아닌 거 아닙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자, 지금 선관위 내부에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선관위 최악의 선관위다.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다. 이 박고은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차집사님 날밤 개표 찬성합니다. 그래 날새도 좋다 이거야. 수당 줄 테니까 야근 수당 줄 테니까 정확하게 세라 이거 정확하게.
어디다가 장난질이야 지금. 지금 조현욱 지금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이것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고 친 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오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질 했는데, 내 표 도둑질 했는데, 그 도둑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체 진상조사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다 숨겨주고 가려주고 은폐하려고 하지. 하지만 진상규명위원장 조현욱 씨가 하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자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모두 되돌아가 버렸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이다. 최악 수준이하고 문 닫아야 됩니다. 일반 기업이 이랬으면 기업은 이게 당장 그 폐쇄입니다. 폐쇄.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구멍가게 수준이다 이거요. 헌법상 뭐 독립기구라고 감사원 감사하면 안 돼요. 이런데 왜 합수본이 왜 서버를 털어갔지? 그때는 왜 조용했지? 합수본이 그 서버 털어간 거 가지고 뭐 또 뭐 다른 장난질 치려고 하나? 자기들이 분류할 때는 헌법상 독립군대 기구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세요. 이러면서 합수본은 어떻게 서버를 털어갔지? 자, 다음요. 충주시장 재검표 다음 달 15일입니다. 6.3 지방선거 소청이 690건이라고 합니다. 690건. 재검표가 그 오른쪽에 있는 맹정섭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소청을 냈고 이걸 충청북도 선관위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합니다. 하는데 재검표에 들어가는 비용 한 3천만 원이 든다고요. 이건 맹정섭 후보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는군요. 선거 소청이 전국적으로 한 690건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만 30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고민정이가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은 2030에게 위선적 세력이다. 정권 재창출 어렵겠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왜 이러지? 고민정. 뒤늦게 실토를 하네. 왜 이럴까? 고민정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제 석간신문에 난 건데요. 서울의 2030은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른 뒤에 걷어차버린 위선적 세력, 어렵게 취업한 청년들도 월세 내고 식비 쓰면 통장에 남는 것이 없다. 이들에게 코스피 9천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오히려 박탈감과 절망만 더 커지는 소식이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삶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노동 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묻고 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공정이냐? 이게 당신들이 외치던 정의냐?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부터 한 이야기는 당내 명청대전 관련 분란을 우리가 일으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지향점, 민주당의 지지층은 어디냐? 1번 전라도 기득권 세력, 호남 지역 기득권 세력. 이게 민주당의 주 지지층입니다. 호남 지역에도 기득권이 있고 비기득권이 있어요. 거기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토건 세력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전라도 지역의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여기에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4050 세대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현재. 누구는
민주당이 뭐 동진 정책을 해서 뭐 불경 지역에도 뭐 정치 세력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홈그라운드는 경상도예요. 민주당이 홈그라운드는 전라도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다. 민주당은 그래서 호남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플러스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는 4050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겁니다. 민주당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거의 부합한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된다? 다음 장표 보여주세요. 이재명 국정수행평가. 한 달 사이에 10%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60.5%였던 지지율이 5월 둘째 주에 6월 셋째 주 이번 주 들어서 46.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14%포인트 떨어졌죠. 동시에 부정적인 여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쯤은 가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아마 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거의 40% 밑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응?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게 보인다. 자, 그 다음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 뭐 만든 그 그래픽을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럼 2030은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2030. 지금 고민정의가 말한 2030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내려가고 국힘당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어? 뭐 MBS 여론조사 뭐 등등등 다 봐도 2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59.1인데 최근 25.6%포인트 올라가고 민주당은 21.3, 30대도 27.4.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2030에서는 민주당은 이미 그러니까 잠실 현장에 나오는 2030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쏟아져 나왔던 2030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장표 올려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 지지층 지금 2030만 폭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 지지층도 내려간다 이거예요. 핵심 지지층. 오늘 중앙일보 분석이 이걸 잘 해놨습니다. 핵심 지지층. 한국일보네요. 제가 요즘 좌파 매체를 유심히 봅니다. 지금 저기도 권력 투쟁이 벌어졌잖아요. 명청대전. 제가 좌파 매체를 유심히 봅니다. 여기 보면 한국일보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재명 지지율 하락세는 핵심 지지층에서 두드러진다. 왜? 이유가 뭘까? 핵심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뭡니까? 서울에 부동산,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4050. 그죠? 그리고 뭐 이른바 개딸, 친노, 친문, 이런 세력들이 왜 그러냐? 1번. 강성층에서 이탈이 세지는 것은 이 주로 정청래 미는 세력이거든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청래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재명과 김민석 등은 송영길 등은 아니다. 좀 중도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강성층이 이탈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8월 17일에 있을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가 약진하리라고 봅니다. 김민석을 떨어뜨릴 것 같이 보입니다. 정청래가 약진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재명은 레임덕이에요. 레임덕. 강성층이 일단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이재명 정권이. 그래서 이탈한다. 또 중도도 이탈하는데 중도가 왜 이탈하느냐? 부동산 보유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세금 더 걷어들이려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걷어들이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중도층도 즉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4050 세대들에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자 보유세, 양도소득세 좀 걷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탈한다 이거예요. 또 청년층은 재선거 이번에 부정선거 재선거 이슈 공소 취소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 서울 집값 상승 절망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어디냐 지지 세력이 호남 기득권 플러스 수도권에 내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4050 세대인데 자 먼저 수도권에 있는 4050 세대들에게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걷어드리겠다는 걸로 네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2030 세대는 재선거 이슈 등등등 그 다음에 공소 취소 불공정 2030 세대는 불공정 문제에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그죠?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게 일단 심기를 건드렸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지역의 2030 집안채 가지고 있는 4050 세대들을 민주당으로부터 이탈시키고 있다. 그럼 남는 건 누구냐? 전라도 호남 카르텔밖에 안 남는다 이거. 호남 기득권 카르텔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중앙 권력을 민주당이 잡아야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 뭐 공사도 하고 수의계약도 따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탈하고 있다. 그럼 결국 남는 거는 호남 기득권 카르텔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한국일보가 원인 분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다음 장표 올려주세요. 이재명 정권이 민정수석 기용하는 바람에 지금 문조 털레유 여러분 문조 털레유 아세요? 이게 지금 아주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 SNS상에 문조 털레유 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문조 털레유 문조 털레유 세력은 뭐냐? 문재인, 문, 조, 조국, 털, 털보 김어준, 정, 레, 정청 레, 유, 유시민 이게 한편이라는 겁니다. 문조 털레유 즉 구친문과 구친노 세력을 문조 털레유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청래를 밉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붙어있는 세력은 새똥돼주길이랍니다. 새는 김민석의 뭐 좀 비하해서 부르는 김민세 새. 똥은 그 유튜브 이동형 할 때 이동형. 돼는 돼지 김용민. 그 다음에 주는 이언주. 그리고 길은 송영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조 털레유 세력하고 새똥돼주길 세력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밥 친구 아니야? 나 이재명의 밥 친구 아니야? 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여러분 다 보셨죠? 위철환의 기고만장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소위 말해서 선거 소청을 인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어제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대놓고 그냥 나 그 이재명의 친구인 것처럼 정치권의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그냥 갖다 발라버렸어요. 예. 참 보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과 그 대화하는 그 동영상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구나 이 자가 기고만장하구나 오만방자가 그냥 도를 넘어섰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설명해 갈게요.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위철환 상임위원은 처음에는 인쇄매수 축소를 보고받았다고 진상규명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원회에 바로 요구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가지고요. 그 기한 내에 제가 네, 제출한 알겠습니다. 걸로. 6월 8일에 근데 선관위 자체 실태 보고서를 보면 예. 사무총장 종결이다. 근데 문제의 15차 위원회는 숨겼어요. 왜 감추셨습니까? 자, 19일 날 진상규명위 최종 브리핑에서 이게 또 뒤집혀요.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위철한 증인 이것도 본인 의견이셨습니까?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 진상규명위의 최종 브리핑에 나온 겁니다. 본인 의견이고 본인 직접 쓰셨다고 하니까 수호천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선관위가 다음날 친절하게 언론 설명 자료를 냈는데 제가 보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보고를 받았음을 뜻한 것이지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 게 아니다. 보고된 바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따로 보고받은 것이 아니며 보고된 것으로 본다. 어지러우시죠? 자,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고받은 위철한, 보고받지 않은 위철한, 뭐가 진짜 위철한입니까?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났습니다. 아니요. 유철한이는 설명자료의 보고받았는데 입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예예요? 아니에요? 뭐해? 설명자료의 입장을 주셨습니까? 본인 입장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입장을 답 못하시면 왜 아닌 걸로 합니다. 자, 나중에 제가 설명 답변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아니, 그러면 질문했으면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아니요 답변도 못하시죠. 뭐가 예 아니니까 질문 본인 내용을 입장을 존냐고 답변하겠습니다.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을 깎지 마시고요. 나중에 네.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본인의 입장을 반영했으면 이렇게 모호한 언변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인 거고요. 그리고 입장을 주지 않으셨으면 선관위가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 앞에 서서 국민들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저렇게 오만방자, 기고만장. 기고만장이 뭡니까 여러분? 기운이 하늘을 뚫을 듯이 올라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밥친구, 본인은 이재명 밥친구 아니다라고 어제 주장하던데요. 많은 언론에서 이재명 밥친구다, 사시동기다. 이런 사람에게 중앙선관위가 맡겨져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뭐 김은혜 의원뿐만이 아니고 신동욱, 주진우 의원하고도 많은 의견 충돌을 빚었어요. 김은혜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위증을 피해가기 위해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죠. 저자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어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위철한이가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들은 광장에서 재선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망신시킨 거죠. 이유는 이미 개표가 완료가 되었고 당선인이 발표된 마당에 그냥 재선거다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다.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선관위가 뭐 했는지를 이실직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철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법원 판결 없이 재선거를 하는 것은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와, 우리 2030 세대의 혁명을 부추기는군요. 뻔뻔스런 자입니다, 이거. 국민혁명에 기름을 부어버린 위철한. 신동욱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실규명도 안 됐는데 이번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진실규명도 안 되었는데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 말하면 되나 안 되나. 주진우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소청,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내면 그걸 인용할지 기각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선거소청의 최종 결정권자가 재선거는 없다고 예단한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국민들을 아주 깔보는 오만방자한 짓이다. 저런 자가 나 대통령 밥친구 아니야. 나 건드리지 마. 정치권에서 재선거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야. 이런 식의 뻔뻔스러운 해명을 했습니다. 이 자의 경력을 보면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는지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나오고 성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시험은 이재명과 사시 동기라고 합니다. 위철환 이런 자가 중앙선관위의 핵심 실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태극기 흔들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백날 외쳐본들 이런 자가 앉아가지고 재선거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거 안 해요 지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핵심 질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위철환이 어제 국정조사 오후에 이 발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발언 취소하면 뭐 기록이 사라집니까? 뻔뻔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이게. 이런 자들이 중앙선관위에 차고 앉아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자기들이 지금 이번에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이실직고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그게. 참 절망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나라가 망한 수준이다 이게. 이렇게 부패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위정자들이 정부기관 곳곳에 자리 차고 앉아서 우리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월급 받아 먹으면서 이 나라가 거의 망했다. 두 번째 문제인물 노태학입니다. 노태학 사진 올려보세요. 배우자 동반 출장 노태학의 후한무치. 국회의원들이 따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거 동영상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없나요? 배우자 동반 출장 그동안 전부 그렇게 해왔다. 이 중앙일보 보도 보면 뭐라고 이자가 이야기했느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 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배우자가 와이프가 선거 관련 전문성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근데 왜 따라가요 거기?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 선관위에서 챙겨줬다 이 말이네. 그죠? 선관위에서 챙겨주더라.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왔다. 그럼 전직 중앙 선관위원장들 전부 해외 출장 갈 때 본인의 와이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까? 이거 썩어도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이게. 감사원 감사도 안 받으니까, 외부 감사 안 받으니까 해커들이 들어와서 해킹을 하든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럼 그동안 중앙선관위원장 전부 해외 북유럽 풍경 좋은 데 갈 때 몰디브 해외 유황지 갈 때 와이프 다 데리고 갔습니까? 법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 이게 의문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런 사안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공과 사가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공무잖아 공무. 그런데 와이프 데리고 가는 것은 사적인 업무잖아. 가족여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뻔뻔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나는 선관위에 요구하지 않았다. 지들이 챙겨주더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 없었다. 이렇습니다. 지금 썩어 빠진 거예요. 이 자들이 하는 행태가. 이런 자가 중앙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됐겠습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된 게 있어요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관리 공적인 자리를 맡으면 공과 사 분리가 확실해야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지금 이래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완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와이프 데리고 다니면서 풍경 좋은 북유럽이나 돌아다니고 그걸 또 챙겨주는 선관위, 나는 선관위에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대요. 이게 답변입니다. 이게 돌아온 답변입니다. 후한무치에도 정도가 있지. 후한무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두껍고 염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중국 고전에서는 후흑학이라고 있어요.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자들. 후흑 세력이 나라를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위철환, 노태악 이런 자를 보면 아,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그 심정이 없어요. 후한무치. 이런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공직에 앉아있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이거예요. 그 나라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이번에 2030 우리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망조로 가는 거예요. 노태악이의 망은 하나 더 보시죠. 투표지 축소 인쇄했는데 회의를 주제에 놓고 뭐라고 하느냐. 기억이 안 납니다. 완전 오리발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 투표용지를 50% 축소해서 인쇄해라 이런 지침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회의록에 나온답니다. 지난 11월 24일 선관위 회의록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이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록도 선관위가 헌법기구 독립성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치면서 제출 안 하다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래고래 질책이 이어지자 뒤늦게 회의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에는 지침과 즉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노태악이는 이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보고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남래진이라는 선관위원은 기억한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는 그 회의록을 봤더니 선관위원들에게 보고된 뒤에 별다른 논의 없이 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이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가 돼요,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으로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주말 되시면 서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 현장에 가셔야 돼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런 뻔뻔한 후한무치 기고만장한다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위철환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철환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원 판결 없이 재선거를 하는 것은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답니다. 즉 혁명이 일어나야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한심한 자들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터져나온 다음 기사. 선관위가 법원에
증거 보전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 증명서까지 만들어서 투표지 1900매 담았던 상자를 수백도 펄펄 끓는 물에 용해시켜서 폐기했답니다. 이건 제가 어젯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에 증거보전 명령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7.4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쇄물들을 전부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겼고 거기에서 펄펄 끓는 물에 다 집어넣어서 그냥 분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이죠. 그냥 역사의 기록에서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뉴스.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는 실제 선거인 수의 2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전투표를 한 1100만 명쯤 하는데 사전투표 용지를 2390만 명분을 인쇄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사전투표 용지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왜 본투표 용지는 왜 지급 안 했어? 본투표 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미지급이죠. 그래서 무슨 쇼핑복에 들고 들어오는 CCTV가 어제 공개됐잖아요.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에? 한심한 거예요. 어제 김은혜 의원이 이걸 따져서 물었습니다. 총 2390만 명이 투표할 수 있는 분량의 사전투표 용지를 준비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작 선거의 핵심인 본투표 참사가 발생한 것은 최악의 본말 전도다. 더 골 때리는 거 있습니다. 다음 뉴스. 개표도 안 하고 문 닫아 버렸습니다. 개표도 안 하고. 어제 KBS 단독 보도입니다. 4년 전에 지금 이번에요. 부정선거 이슈가 터지니까 4년 전 몇 년 전 게 같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태호 변호사 말에 따르면 지금 뚝이 무너진 거예요. 뚝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완전히 문제덩어리였던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4년 전에 서울 구로구 개봉 2동 투표소에서 500표 가까운 497표가 개표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 투표수는 당시에 1384명이었는데 함께 투표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보다 497명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운반용 바구니, 여러분 소쿠리 기억나시죠? 운반용 바구니를 넘기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그 497매 소중한 국민들의 표를 담은 그 소쿠리 나중에 찾았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개표를 종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개표를 종료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497이 빠진 숫자로 선관위에 등록한다는 거죠. 그건 뭐죠? 전산 조작이죠. 입력 오류 좋아하시고 있네. 전산 조작이지.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 입력 오류했다는 그 데이터 수치를 정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산 조작이죠. 이게 바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변명입니다. 논의 결과 당락에는 영향이 없고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선관위가 왜 판단합니까? 그걸 왜 판단해요, 선관위가? 선관위는 몇 명이 투표해서 몇 명이 찬성, 몇 명이 반대, 몇 명이 1번, 몇 명이 2번, 몇 명이 3번. 투표수가 부족하다면 찾아야지. 그럼 개표를 종료하면 안 되지. 이러니 나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만한 투표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지탱해 왔던 선거 제도가 이렇게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만한 투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찍으면 뭐하냐?
카운팅도 안 해주는데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소쿠리에 담겨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투표를 왜 하냐 이거예요. 이런 투표를. 사전투표 폐지 청원. 다음 뉴스입니다.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6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5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낸 청원인 유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의 생명인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청원을 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제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본투표 공휴일 확대 및 투표 시간 연장 등에 대안도 함께 요청했다고 합니다. 즉 휴일을 끼워서 투표일을 만든다든지 뭐 금토한다든지 투표 시간을 뭐 6시부터 6시로 하지 않고 아침 6시부터 저녁 뭐 9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국민청원이 6만 2천 명을 돌파해서 국회에 정식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번 선관위의 이런 행태를 보면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이재명의 립서비스, 청년들 소외감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이게 무슨 립서비스죠, 이게? 어제 고민정의 발언, 이거 전형적인 립서비스죠. 국무회의 주제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역대급 성과급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 소외감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이 립서비스죠. 어제 고민정이 한 거 한번 올려줘보세요. 고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2030에게 민주당은 위선적 세력, 정권 재창출 어렵다. 고민정이 이런 말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재선 의원의 말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밝힌 게 있습니다. 뭐냐? 민주당은 호남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4050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 2030에는 관심 없어. 그리고 경상도에도 별로 관심 없어. 충청도에도 별로 관심 없어. 이게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노골적인 양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정이 일갈한 거죠. 민주당 의원이. 물론 자기들끼리 명청대전이 벌어졌으니까 좀 전에 속보 떴습니다. 정청래 사퇴했다고. 당대표 출마하는 거죠. 명청대전이 벌어지니까 고민정은 정청래 쪽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쪽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직격하는 거죠.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2030들 위선적인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지목한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 어렵다. 이재명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 어렵다. 즉 이재명이 미는 송영길, 김민석 어렵다. 정청래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30 세대들에게 민주당은 위선적 세력, 정권 재창출 어렵다.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재명이 립서비스를 하는 거죠. 립서비스. 그런데 현 실정은 어떠한가?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려주세요.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매물이 25%가 줄었습니다. 월세 폭등했습니다.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5% 감소. 말랐습니다. 전월세 매물이. 그 다음에 전세 절벽, 월세 매물도 19% 감소. 특히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보증금이 32% 폭등, 월세 보증금 56% 폭등, 월세액이 36% 폭등. 이러면 2030 청년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어디냐는 거예요. 2030 청년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이래놓고 뭐
조금 전에 그 이재명 거 올려보세요. 립서비스. 이래놓고 립서비스 한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라도로 가나. 이재명 정권 닭다리인가. 이 기사가 오늘 쫙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라도에 수백조 원 투자할 것 같답니다. 한전공대 나주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29일 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지방 투자 전략.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기업의 경영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죠. 관여하는 거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뭐라고 하면서 탄핵시켰습니까? 뭐 체육단체 뭐 기금 모집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직권남용 뭐 뇌물 뭐 등등 이래가지고 말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 자들이. 근데 이건 뭐예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전라도에 반도체 공장 좀 지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대기업 총수들이 그거 해야 됩니까?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세력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응? 거기에다 공장 지으면 땅 주인이 있을 것이고 땅 주인들이 호남의 기득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부적절 인사 세 사람 소개합니다. 부적절 인사 3인방. 1번 박지영 전 특검보. 박지영 전 검사는 최근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에 있었던 특검보입니다. 근데 실컷 정치 보복한다는 비판받는 특검 해놓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저기 가려고 그랬나? 저기 가려고 칼춤 췄나? 박지영? 저건 대표적인 보은 인사죠. 보은 인사. 챙겨주는 인사.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인요한 씨입니다. 인요한 씨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인요한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했는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8번 받고 원내 입성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뭐 정치하고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의원직 사퇴했습니다. 잠잠하게 있더니 최근 봤더니 적십자사 회장으로 갔습니다. 저 옷 하나 있습니다. 적십자사 회장. 이건 뭐 이재명 부른다고 쫓아가는 정규제나 조갑제나 뭐 이 똑같은 거죠 뭐. 김경자는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며칠 전 기용된 사람인데 이 자는 이석기 내란 사건 수사를 반대했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 이런 사람들을 다 박아 넣어놨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인사들이죠. 부적절 인사 3인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지막 아이템.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가 지금 대법원이죠. 일본의 대법원이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가 지금 대법원입니다. 가정연합이라고 부르는군요. 예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예통일교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이 된 특별 항고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재판관 4명이 전원 합의로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인 일본 대법원이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종교법인을 해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지난해 3월 예통일교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했는데 당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이 204억엔, 우리 돈으로 약 1,94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의 가정연합이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당해서 숨지는 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 4년 전이네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어느 지방도시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뒤쪽에서 총기를 든 청년이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가 피습당해서 숨졌죠. 그런데 그 범행 동기가 이 청년이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인데, 범행 동기로 예통일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당한 헌금을 계속 요구해서 가정 파탄이 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에 예통일교, 일본의 예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청산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통일교는 이제 민법상 해산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 뇌물 2천만 원, 지금 경찰이 불기소 처분 내렸나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대법원이 결정해서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이 확정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까르띠에 시계 그 수사합니까? 전재수는 부산시장 되어버렸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 사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공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도 있었지만 조선의 관리들이 부패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이모군란이 생각 안 나십니까? 구식 군대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쌀로 월급 주는데 쌀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모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식 군대가 들고 일어난 게 이모군란입니다. 그걸 피해서 민비는 장호원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무속인 한 명 데리고 와서 지금 덕수궁 앞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매일 한 개 굿이었습니다.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자 고종임금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아관 파천, 러시아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위철한, 이 파렴치한 위철한, 한 번 더 사진 띄워주세요. 1번 클립. 이재명의 밥친구라고 불리는 위철한, 나 이재명 밥친구 아니야? 나 이재명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아. 응? 이 뻔뻔하게.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권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해. 니들 국회의원들 조용히 해. 이런 후한무치하고 기고만장 떠는 이런 자들이 선관위 핵심으로 앉아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